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이번 주제는 긴급 요청, 내가 상처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리딩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4개의 카드를 미리 뽑아놨어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5초의 시간 여유 드릴게요. 네, 내가 상처 준 사람은 누구일까?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은 누구고 왜 상처받았는지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오늘은 한 장이 더 많이씩 뽑아서 자리가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리딩 시작할게요.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은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상처를 주신 분들은 우선은 부모님처럼 보여요. 부모님이나 가족 관계인 걸로 보이고요. 부모님이 아니라면 어떤 가족 관계에서 나보다 윗사람인 걸로 보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고 기대치가 높았고 또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고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원했던 크기보다 여러분이 좀 더 덜 성장했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다. 예를 들면 상대방 분들은 나는 1번 네가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어 라는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1번 분들은 서울대가 아닌 다른 좀 서울대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일반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러한 대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나는 1번 네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전혀 이제 조금 그거를 하려고 1번 분들 노력을 하셨어요.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 기대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 윗사람 혹은 뭐 언니 뭐 이런 분들의 기대만큼 못 따라가 주신 거예요. 못 따라가 주셔서 1번 분들은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는지 누구이 지금 제가 리딩을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딱 들으면 하고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한 게 이게 단데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포기한 모습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나 가족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나는 나름대로의 발버둥을 치고 노력했지만 나의 위치는 결국은 여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지만 부모님들이나 어떤 가족들은 아직도 그 기대치가 높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망감 속에서 온 상처, 나는 네가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1번 분들이 어떠한 고의적인 상처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꼭 뭐 이만큼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꼭 내가 서울대를 가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나한테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전혀 달랐던 건데 이건 저는 어떠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어떤 고의적인 상처 뭐 이런 모습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상대방이 내가 그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했고 하지만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1번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의 내려놓으셨지만 상대방 분들은 그래도 아직 기대를 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상대 그 상처받으신 부모님인 것 같기는 해요. 이분들은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분한테 이런 기대감을 못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본인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줬다 이런 모습도 보이시고 그렇지만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셨지만 어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서 1번 네가 잘 못된 게 아닐까 하는 약간 그런 죄책감 같은 것도 보이시거든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래 우리 분들은 뭔가 그런 자식에 대한 기대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어떤 투사 이런 게 굉장히 자식들한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본인의 잘못이다 하는 자책하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떠한 뭐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인데 그거를 꼭 내가 못나서 너희가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뭔가 자기가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네가 이것밖에 안 됐지 뭐 내가 좀 더 많이 시켰으면 네가 더 잘할 수 있었지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셔서 너무나 이게 보편적인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시잖아요. 근데 유독 이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부모님들은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형제가 많은지 적은지는 여기에서 확실히 안 나오지만 형제가 많다고 해도 1번 분한테 건 기대가 너무 크셨어요. 너무 컸고 실제로 1번 분들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된 거에 대한 실망감, 죄책감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보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탓이 있다고 생각까지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요. 그래요. 뭐 부모님은 내가 판사, 의사, 검사 뭐 이런 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내가 지금 평범한 회사원을 살아도 내가 행복한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떠한 그런 걸 모르시는 인지하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일본 분들도 굉장히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모습이 보이는데 일본 분들도 굉장히 그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해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셨지만 어떠한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고 이제는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상대방은 일본 분들을 만나면 너 이렇게 조금만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못 해줬지. 뭐 이렇게 자책하시고 굉장히 일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리고 사람이 꼭 서울대를 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꼭 내가 뭐 건물주가 돼야 행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와 옛 시대에 대한 그 행복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그래서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나요? 누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나요? 라고 봤을 때는 어떤 가족, 부모님, 이유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1번 분한테 걸었던 기대에 못 미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나, 뒤에서 가족들이 미는 푸시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번 분들은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열심히 왔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어떠한 자기의 위치, 한계, 어떻게 보면 그걸 깨닫고 나는 지금 또 만족해 하고 살지만 아직도 그런 피드백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피드백들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참지 못하고 한 번씩 이게 쌓이잖아요. 그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계속 부모님이 뭐 가족이 나 때문에 네가 이랬지 아니면 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못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되죠. 그런 상처들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이 아무래도 뭐 한 번씩 욱하고 화를 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지. 나한테 기대가 컸지.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내적으로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세요. 스트레스, 상처. 지겨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뭐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모습 보이시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내면이 굉장히 좀 자존감이 흔들린다든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흔들리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기대감, 상대방이 짜놓은 나의 인생의 시나리오는 내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바램이고 행복이지 진정한 나의 행복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다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웃어 넘기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를 알았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약해진 모습이 보이시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괜찮은 척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아서 내면이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힘들거든요. 부모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좋게 회복을 하려면 어떤 툭 터놓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엄마라면 나는 엄마 바람대로 나도 의사가 되고 싶었어. 되고 싶었지만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내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행복해. 라고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겉으로 그냥 네, 그래요. 맞아요. 내가 부족했죠. 아니, 엄마가 못해준 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의 내가 행복한 걸 느끼는 감정들, 혹은 뭐 전혀 당신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속은 굶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이렇게 어떠한 가족적인 면에서 불안감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못 받으면 나의 일상이 평온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아빠가 지지를 엄청 많이 해주시는 분이셔서 어떤 물질적으로 저한테 뭐 큰 걸 주지는 않으시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뭐 사랑한다 딸아 뭐 이런 말만 들어도 굉장히 사람이 엄청 행복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가족과의 대화, 진솔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1번 분들 카드,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이 카드 주제, 이 나왔는 카드랑 너무 딱 맞는 이미지 카드 나와서 나 깜짝 놀랐다. 소름 돋았다. 네, 그래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어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은 깔려 있어요. 다만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죠. 다를 뿐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의 윗세대들, 우리의 어른들은 본인들이 그런 사랑의 대화의 방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해주기가 참 힘드세요. 모르시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이고 네가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건데 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았어. 아이고 내가 못해줘서 그렇지. 라는 그 내면에는 결국은 나의 자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부모님의 욕망도 니즈도, 여러분들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니즈도 답은 하나예요.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부모님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 양쪽의 마음에는 결국엔 다 사랑이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존재하고 깔려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다만 이 말의 표현이나 감정의 표현이 서툴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뿐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른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고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솔직하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너무 잘 알고 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 나는 지금이 행복하고 나는 이 삶에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엄마도 그만 저에 대한 걱정을 그만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어떤 대화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나한테 하는 그 모든 대화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어떤 건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고, 여러분하고 가족이 어떤 사이가 틀어졌다면, 그 틀어진 이유는 네가 미워,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깔려있기 때문에,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1번 카드 분들 너무 이렇게 상처받고 힘드셨겠지만, 그 상대방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안 됐던,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옳은 그런 기대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카드 리딩을 들으시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진솔한 대화, 허심탄회한 이야기, 그 내면의 사랑 확인하셔서 관계를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카드 리딩을 좋은 삼아서 좋은 삶의 방향으로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그 사람과의 나의 앞으로의 관계, 현재 왜 상처받았는지까지 뽑아봤어요. 오늘은 한쪽의 카드가 한 장을 더 뽑았기 때문에 자리가 조금 모자랍니다. 오, 러버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한테 받은 분은 과거에 여러분과의 연인이셨네요. 연인이셨고,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사랑하는 사이였고, 연하인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몇 번을 만나고 헤어지고, 재회를 한번 했던 모습이 보이시고, 상대방분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고도 해요. 하지만 어떠한 그 관계에서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관계가 끝난 거에 대한 힘듦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오래 가고 싶었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진솔했고 열정이 있었다고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나랑 잘 맞지 않고 이 관계를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지으셨고, 물론 서로가 조율을 하려고 했지만 재회를 해보고 난 뒤에 더 많은 걸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분이 관계가 끝나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네. 아니면 다시 재회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재회 중이라 하시더라도 이 사람은 과거의 연인이 과거에 한번 깨졌던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처 받았어도 아닌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직 관계가 진행 중이시라면요. 하지만 이분과의 관계,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상처를 준 사람 분명히 연인이었고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이라고 나오고, 두 분은 아주
열렬히 사랑하셨고요. 감동이 크셨어요. 그래서 이런 헤어짐이 끝남이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정말 이렇게 끝날지도 몰랐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관계가 끝남으로써 상처를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나왔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분이랑 헤어지면서 그래 나는 너한테 참 많이 배웠어 이런 모습이 보이시고 상대방 분들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 너랑 나랑? 약간 이렇게 힘들어 했었던 모습이 보이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나한테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라면 과거의 연인이고 그분과는 아마 한 번쯤은 재회를 했었던 관계고 아니면 여러 번 그리고 어쩌면 지금 재회 중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요. 사랑에서 상처는 필수 요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 이분과의 관계의 흐름을 보면 쉽게 끝나는 사이가 아니세요. 두 분은 이미 데스 카드가 떴는데 여기서 또 투펜타클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분과는 관계가 헤어졌다고 해도 아마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상처를 서로가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과 관계가 끝났다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의 이 관계의 고통과 상처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불신감이에요. 불신감. 서로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서로가 너무 좋아. 너무 끌려.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근데 신뢰감이 없어. 왜? 왜 그런 거지? 또 이거는 궁금하면 뽑아보는 10m 란나입니다. 네. 신뢰감이 왜 안 생겼을까요? 몇 번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고 어쩌면 지금 또 하셔서 있는 이게 지금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에 대한 상처의 베이스는 불신감이거든요. 왜 이러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또 저는 궁금하면 뽑아보죠. 늘 왜 그런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믿지를 못하니? 네, 볼게요.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한테 상처받았던 이 상대방 분들은요, 소유욕이 엄청 강하세요. 엄청 강하시고, 어떻게 보면 집착도 있으신 분이시고, 왜냐하면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상대방의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도 그 사랑하는 감정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커지고 너무 상대가 좋으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면 되는데 자기의 감정이 너무 커서 흘러 넘치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서 늘 여러분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누구랑 있어? 뭐 왜 전화 안 받았어? 막 이런 불신감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사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못 믿지? 너무 감정도 크고 사랑하고 몇 번을 만났다 헤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만나고 나름 서로에 대해서 좋은 관계로 조율도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굉장히 불신감이 있거든요. 2번 카드 뽑아주신 상대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된 마음을 주고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 여러분들은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도 이분이랑 헤어질 때 참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데 이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 분들은 어떠한 사랑의 왜곡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본인이 가족이나 과거의 연인과의 관계에서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아봤고
실제로 사랑을 받았다 해도 알지 못하는,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지만 감정도 너무 크지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감이 생겨서 본인이 상처받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결국 관계가 끝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연락이 한 번씩 온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이 관계에서 또 서로가 상처가 되고. 네, 그래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깔려야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서 신뢰감이 깔려야지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사랑은 해. 하지만 난 네가 의심돼. 그러면 이거는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되게 서로의 마음이 커요. 큰데 이런 불신감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의처증, 의부증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뭘 하지를 못하게 해요. 뭘 하지를 못하게 하고 진짜 자기만 봐야 되는, 딱 따라다니고 봐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되게 사랑의 왜곡이 심한 경우거든요. 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여러분이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상처를 받아. 여러분의 카톡에 답장이 조금 늦으면 거기에 상처받고, 여러분이 전화를 한 번 안 받으면 거기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헤어지자 하면 거기에 상처받고, 그런 분들이신데, 기본적으로 너무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 집착하고 소유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집착과 소유도 예쁜 집착과 소유가 있고, 이거는 뭐 병적인 거라서, 여러분은 또 이 사람을 진짜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놔야 했던, 그만둬야 했던, 같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데, 그래요. 그 진짜로 정말 진실된 사랑은 병리적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더 그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상처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본인의 성향, 생각, 삶의 방식, 의심, 이런 것들이 만든 상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 사람은 아직 너무 미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랑과 집착과 불신의 어떤 그런 균형이 완전히 깨진 사람이라서, 여러분한테는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이미지 카드 보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네,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셨고, 이 관계에서 많이 지치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재회 과정 중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재회하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알았을 거예요. 아니구나. 끝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셨을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도 어떤 이런 기본적인 신뢰감이 없고, 나를 의심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서로가 병리적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를 이제 하나의 흘러가는 인연으로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해요. 여러분도 굉장히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많으셨던 걸로 보이고요.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모습도 보이시는데, 깔끔하게 맨인블랙처럼 기억을 지우는 총이 있으면 모를까,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너무 상처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상처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이 죄책감에 죄의식 갖지 마시고,
그 상대가 참 가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네, 그래요. 이번 카드 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 관계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놓고 상대방을 사랑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만 예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제 카드를 그냥 조언 삼아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은 누구일까?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그 사람과의 앞으로 관계,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그 사람이 왜 상처받았는지까지 뽑아봤습니다. 그럼 카드를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어떻게 카드가 이렇게 다 나오지?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카드가 진짜 뭔가 엄청 다이나믹하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한테 상처를 받은 분들은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신 것 같고 여러분이 배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배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보이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정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떤 자기를 이간질했다, 자기를 따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내가 복수할 거야. 약간 이런 모습까지 보이시거든요. 상대방 분도 참 그렇네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의 친구, 지인이라고 보이시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 저스티스가 지금 2개가 나왔고, 너 두고 봐. 내가 복수한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되게 단순하신 분이세요. 단순하고, 이렇게 지금 막 칼을 갈고 있는데 이게 얼마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길게 가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하고 여러분하고는 정말 오래 알고 지냈고 좋은 친구처럼 보이는데 서로의 성향이 너무 많이 달랐어요. 성향이 많이 달랐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늘 인기가 이 상대방 분들보다 많았고,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의 어떤 걸 뺏으셨나요? 혹시?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를 갈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카드가. 근데 저는, 제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뺏은 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왔을 수도 있죠. 그것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뽑아봐야 되나? 과정을. 굉장히, 지금 카드가 제가 너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해서 지금 놀랐는데, 자,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한테 상처받으신 분들은 친구, 지인이에요.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 동료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뭔가를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뺏겼다고 생각하고 너 두고 봐 복수할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그렇지만 이 상대방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한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고 생각이 단순하신 분이에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고 불같은 성격이 있고요. 한번 너 두고 봐 하면 이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으실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를 내 걸 뺏어갔어. 너 내 거 뺏어갔잖아.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동업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파헤치고 싶지 않네요. 추가 카드로 파헤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헤치고 싶지는 않은데 여튼
이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제 카드 리딩을 들으시고 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고 하고요.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하고 단순하고 이러신 분이고 감정은 이 감정이 오래 가진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게 곧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자기 걸 뺏었다고 생각을 해요. 뺏겼다, 배신당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 분의 관계가.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확실히 뭔가를 뺏으셨네요. 추가 카드를 뽑지 않겠습니다. 저는 뽑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뭔가를 뺏으셨고 그걸 가지셨어요. 가지셨고 3번 카드를 뽑아주시는 상대방 분들은 계속 그걸 끊임없이 다시 내놔라고 연락을 오는데 여러분은 연락을 안 받으세요. 피하시는 모습. 여러분은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을 상대를 안 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 분은 더 이제 약이 오르겠죠.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지만 이거 뭔가 뺏었어. 나 뭔지 모르겠다. 이거 안 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3번 카드 분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사람이 뭐 고의적, 악의적 뭐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나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을 피하기보다는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의 소지를 좀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저는 물론 이게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 뭘 뺏으셨을까? 나 이거 추가 카드 안 뽑아보고 싶은데 진짜 엄청 궁금하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기가 소유한 것에 만족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계속 그거 내놔. 너 왜 나한테 연락을 안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쌩까는 모습,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카드가 희한하게 나왔네요. 그나 이거 그래요. 친구고 지인이고 동료고 어떻게 보면 동업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데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래서 추가 카드를 뽑지 않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면 어떠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단순한 분들이라서 어떤 피해를 주실지도 모르니까 무작정 이렇게 피하지만 마시고 오해가 있다면 연락을 받으시든지 만나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오해의 소지나 서로 간에 이런 복수가 우글우글 걸리는 마음들을 좀 해소하는 게 어떨까라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악의적으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가졌던 소중한 걸 뺏었다거나 이랬다면 그런 건 인과응보라고 하죠. 돌아서 다시 나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좋게 긍정적이게 잘 해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숙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나 이 사람이 가진 분노의 감정들을 조금 융화시켜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약간 좀 충격받긴 했는데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믿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분이
친구고 뭐 이랬다면 뭐 이래서 남자친구가 친구의 남자친구를 내가 다시 뭐 사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감정이라면 마음은 흐르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도의적인 예의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무작정 피하지만 말고 한번 부딪혀 보시고 진실되게 내가 정말 너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어떤 정말 그랬어는 안 됐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미 일어난 일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어떤 그런 고의든 타이든 뭐 상황적인 면이든 이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 분들한테 무언가를 뺐거나 배신을 했거나 뭐 갈취를 했다면 그냥 회피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로 보여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굉장히 일을 갈고 계시고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이분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런 타인이 나한테 갖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한다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상대방한테 사과할 것이 있다면 솔직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너무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결과가 이럴지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3번 카드 리딩 마무리할게요. 어떡해. 이렇게 나오냐, 이미지 카드가. 나 미치겠다. 너무. 제가 가끔 리딩을 하면서 저도 가끔 제가 그래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타인한테 사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추가 카드를 안 뽑았고 이 내용을 파헤치질 않아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이 타인한테 정말 사과할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관계를 다시 좋게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의 이런 분노의 감정, 오해의 감정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미지 카드가 또 너무 찰떡같이 나와서 제가 오늘 소름이 여러 번 돋네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너무 오랜만에 리딩했나? 네, 그랬네요. 그래서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그래요. 저는 사람은 욕심 날 수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나한테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람하고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관계가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할 것이 있으면 정말 제대로 사과하시고 네, 제대로 사과를 하셔서 관계를 뭐 다시 예전처럼 하하호호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이게 제 리딩이 제너럴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리딩을 완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막 이럴 줄 알고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결과가 이랬다면 어떠한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떤 것이 정말 성숙한 나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제대로 된 성인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책임을 지고 행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도 제 리딩을 조언 삼아서 인생이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은 누굴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앞으로의 관계의 흐름, 그 사람 현재 상태, 왜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 뽑아봤습니다.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한테 상처받으신 분은 썸남이나 썸녀나 어떤 티키타카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굉장한 반응을 보였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혼자서 뭐 연락을 주고받고 했었어요. 근데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이런 사귀진 않았지만 썸을 타셨던 분들 여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명, 1명, 2명까지 보이거든요. 2명까지 보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2명, 3명? 이렇게 여러 명하고 연락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 나머지를 다 끊어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방들은 여러분하고 썸 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하고 거의 사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귀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하고 진짜 막 멀리까지 생각을 하고 굉장한 감정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단칼에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이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한테 뭐야 나랑 사귀는 것처럼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썸녀 썸남들. 오늘 리딩이 진짜 주제가 제가 되게 쌈박해서, 그러니까 되게 새로워서 했는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4번 카드 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썸이라는 건 언제 끝나도 이상할 게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마음에 들지를 여러 사람하고 이제 연락을 하다가 한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 결정을 했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사귀자는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막 사귀고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어이가 없네.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아직도 여러분한테 뭔가 집착하고 여러분의 불안감을 주는 사람이 1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카드를 봤을 때는. 네. 근데 이분들이 되게 여러분을 매력적이게 보고 굉장히, 막 조광지처 같은 그런 스타일로 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한 관계에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정리했고, 그 정리당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그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고 본인이 어장 속의 물고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았다고 나오고, 그 중에 1명 정도는 여러분을 아직도 좀 불안하게 하는, 좀 왜곡된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 다 차단하세요. 차단. 위험해. 차단해요. 차단하고, 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솔직히 오늘
연락하다가 내일 끊겨도 이상할 게 없는 게 그런 게 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처들은 뭐 본인들이 착각해서 하는 상처고, 애초에 그러면 뭐 쟁취를 하든지 쟁취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상처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결정은 여러분이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명이 아니야. 우리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매력이 엄청나신가 봐요. 오, 네. 부럽습니다. 네. 여자 올리는 남자들, 남자 올리는 여자.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자기가 어장을 당했구나 하고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 썸은 여러 명하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랑 만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장소국의 물고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랑을 쟁취하는 거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고요. 그렇지만 본인은 또 알았을 텐데, 썸이라는 걸. 알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력이 넘치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상처를 받았고,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여러분한테 집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차단해야 돼.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하시고,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관계는 어떻게 될지. 되게, 요번에 리딩이 되게 재밌게 나와갖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매력이 넘치시는 분들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막 이렇게 감정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신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이 썸을 타셨던 분들과 조금 깊은 관계였었던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됐으면 완전하게 확실히 관계를 딱 끊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만남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성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이런 과거의 성남들이 연락을 온다고 해서 정에 아니면 뭐 미안함에 연락을 받아주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관계를 깔끔하게 이어가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랑, 긍정적인 관계에 행운 들어오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흐지부지한 관계들을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마시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 아직 없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연락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는 곧 새로운 인연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해 가면서 이들을 만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선택했다면 나머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라. 그래야지 여러분의 앞으로의 행보가 밝다, 행운이 들어온다, 충만하다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매력적이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이들을 정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 좀 결정장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을 그냥 뭐 썸 타다가 친구처럼 남을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이런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별로다, 아니다 싶으면 저는 차단을 엄청 잘하거든요. 차단하세요. 차단. 아니다 싶으면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몇 마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차단.
쓸데없어, 진짜. 다 쓸데없어. 차단하세요. 여러분이 뭐 이런 걸로 고민하고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몇 마디 해보면 상대의 그 속내가 보이잖아요. 그럼 차단.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차라리 고독한 게 나아. 찌질찌질하게 연락을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그냥 나 혼자 게임하고 책 보고, 이게 100배 나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뭐 여러분한테 헛소리 한다 그럼 언질 하고 그냥 차단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력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해보고 이 사람 진짜 정말 별로야 느낌 삘이 오잖아, 바로 차단.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와 사랑이 온다. 네, 이렇게 리딩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쓸데없는 사탕 발림 넘어가지 마세요. 다 차단하세요. 내가 아까워. 자, 그럼 이제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의 만족과 충족감과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에 목을 매시면 안 돼요. 나 혼자 자유롭고 나의 삶을 사실 줄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이들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 이거 상관없어, 지금. 이 카드에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속내가 깨끗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선택하면 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나의 삶을 내가 만족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삶을 만족했을 때 진정한 사랑과 행운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약간 좀 냉정하게 탁 자르시는지를 못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소개팅을 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됐다 그랬을 때 몇 마디 들어보고 전화 통화만 한 번 해봐도 알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잖아. 바로 정리하셔야 돼. 결정장애 생기시면 안 돼요. 아닌가? 저 사람 좀 괜찮은가? 아니요. 안 괜찮아요. 첫 느낌이 맞아. 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할 수가 있어, 오히려. 그런 거, 네, 바로 정리하시고, 그런 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뭐에 신경 쓴다? 나의 삶에 신경 쓰고, 내 삶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 리딩이 참 그래요. 다이나믹한 관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의미 없는 관계에 질질 끌려가시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장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상처 잘 받아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나의 삶을 충족하고 만족스럽게 사시면 행운과 사랑이 오시니까 쓸데없는 관계에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알겠죠, 여러분? 네. 알겠죠? 차라리 이런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시간 내줄 바에는 유튜브를 봐, 그냥 집에서. 그게 100배나. 그게 100배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나도 내 자신의 매력을 알아. 하지만 이런 가식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본인들 상처받으라고 해요. 다 쳐내요, 그냥. 쳐내시고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제너럴 리딩이니까 제 카드 리딩을 좋은 삼아서 보다 나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저의 부족한 리딩을 봐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새로운 환경에 많이 적응을 했어요. 많이 적응을 했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할 때 그들이 저를 인정해 준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어떠한 것에서도 뭐 직장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칭찬을 받았어요, 사실. 칭찬을 받으면서 느낀 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으면 조금 삶이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힘든 괴로움이 있으면 저와 함께 공감을 하셔서
해소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진실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 그것들이 진실된다면 어떤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랑, 우정, 이런 거에서 힘듦이 있으셨다면 한번 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정말 이 관계에 진실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상대한테 가식이 없었는지, 바라는 게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만간 곧 4월 연애운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또 많이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